사건이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의미가 뭐냐? 이제 이 재판의 의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서 제가 이제 현재는 고소를 당한 형사 사건인데, 이 사건은 제가 승소를 하게서 무죄가 된다면 이제 중앙선관위원회는 사전 투표에서 사용하는 QR코드를 사용 못하게 됩니다. 네. QR코드를 사용 못하는 사전 투표는 아예 사전 투표를 못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 사전 투표가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전 투표는, 사전 선거는 부정선거의 결정판이에요. 가장 부정선거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태가 현재 사전 선거입니다. 사전 선거는 왜 부정선거하기가 용이하냐? 4일, 5일 전에 투표한 그 투표용지를 보관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시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전 선거의 결과가 그 본선거일, 본투표일의 선거 결과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드러났어요. 특정 후보에게 아주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5구 보궐대선에서 나왔어요. 네, 그리고 2018년도 6.13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전 선거에서의 결과하고 본선거에서의 결과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느냐? 네, 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4.3 보궐선거도 그랬죠. 네, 4.3 보궐선거도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재판은 뭐냐? 제가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라는 어떤 웹툰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웹툰을 제가 SNS에 이제 옮기면서 게시하면서 그것이 사전선거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계 사술.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237조 1항 2호에 규정되어 있는 이제 처벌 조항입니다. 속임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계 사술을 방법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거죠. 뭐로? QR코드에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건데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QR코드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니까 사전 투표하지 마시고 본투표하라.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올린 내용인데, 그것이 사전 선거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선거 방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이 사건은 뭐냐? 과연 QR코드에 개인정보가 있다 없다가 위계 사술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위계 사술이 아니다, 그것이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1심에서 인천에서 이걸 고발을 당했는데, 이제 인천의 그 법원에서 판사는 이게 위계의 사술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실 확인을 안 했습니다. 자,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QR코드라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산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야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이걸 가리켜서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온 거예요. 사전 투표용지 발급을 사람들이 인쇄해서 수작업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발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컴퓨터에 그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책임질 수 있는 인증기관의 안전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인증 절차 없이 지금 선관위는 이 투표용지 발급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심에서는, 1심에서 확인 못했지만 2심에서 그 프로그램 소스 확인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QR코드가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소스 확인해보면 되지 않냐 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게 고등법원입니다. 고등법원 2심인데 신청했더니 중앙선관위에서 답이 왔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답을 얻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은 유일한 소득이에요. 뭐라고 답이 왔느냐? 그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를 못한다는 겁니다. 네, 공개 못하는 이유가 왔어요. 이유가 왔는데 뭐냐면, 이 소스가 공개되면 해킹 사고가 있을 수 있고, 해킹 사고, 아니면 보안 사고가 있게 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답니다. 해킹 사고가 안 일어나거나 보안 사고가 안 일어나면 문제가 없지만, 해킹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사전투표를 뭐예요? 위험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칫 해킹 사고만 일어났다고 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해칠 수 있다. 그럼 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뭐냐 이거죠. 그 뭐예요? 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그 대통령의 당락을 누가 주게 돼요?
그 해킹자가 쥐게 되는 거예요. 사전 선거의 결과를 누가 쥐고 있다? 해킹, 그 프로그램을 장악하는 자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비밀이 탄로나면은 부정선거가 당장 밝혀지니까 못 밝히겠다는 그 얘기밖에 안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돼요. 네. 지금은 그러면 우리 당락을, 대통령의 당락을, 국회의원의 당락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지고 있죠. 사전 투표 프로그램을 쥐고 있는 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누가 지느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냐? 아니면 그 위에 누구냐? 그 위에 누구냐? 자칫하면 이게 어디 간다? 네. 국회의 사이버 부대가 우리 대통령 선거에 당락을 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가 막히네. 국민 여러분, 이거 심각성 아시겠습니까? 기가 이 막히네. 디지털 시대의 선거 제도가 우리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장악한 자가 쥐고 있게 된다. 그걸 막을 거냐 못 막을 거냐?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전 선거를 막아야 되고, 사전 선거를 막으려면 QR코드를 사용 못하게 하거나 그 투표용지, 사전 투표용지 발급하는 프로그램을 사용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전 선거를 없애고 전자개표기 없애고 그 자, 현지에서 투표하면 되겠네. 사전 선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공직선거법 바꾸려면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 국회를 누가 장악했습니까? 불구죽축한 자들이 장악했잖아요. 네. 그 선거로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거를 누가 쥐고 있어요? 사전 선거가 쥐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재판에서 재판부만 제대로 양심적인 재판을 한다면, QR코드를 사용 못하게 하면 선거가 제대로 돌아와요. 선거가 제대로 돌아오면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사전선거는 또 시행될 것이고, 사전선거가 시행되면 그 사전선거 프로그램을 쥐고 있는 자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자가 또 입법부를 장악하고 법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국민 여러분, 사전선거 폐지합시다. 말이 됩니까? 실현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 그러면은 답답한 현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QR코드를 사용 안 하고 그럼 바코드를 쓴다. 이건 됩니까? 그런데 쟤네들이 바코드 가지고는 사전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QR코드를 임의로 바꿔 쓰는 겁니다. 근데 그 QR코드를 바꾸는 것도 이제 법을 얘네들이 바꿔야 돼요, 자기네가. 그 근데- 법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또 자기네가. 그러니까 불법으로 아직 바꾸면 안 되는 아직은 불법인 상태인데 그것을 합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걸 못하도록 야당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면 통과가 안 되겠죠. 그런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중대, 2중대, 3중대로 장악되어 있는 국회에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중대, 2중대, 3중대가 다 같이 그걸 못 쓰도록 해야 되는데 이 바보들이 그거 참 자, 저도 그러면 별건 그거는 국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먼 산 쳐다보듯 하는 거죠. 복잡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골치 아프니까 이거 골치 아픈데 저거 내가 저 문제 알지도 못하는데 왜 가냐 하냐.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깨우친 정말 분들이죠. 깨어나신 분들이에요. 네, 일일이 면면을 한번 좀 찍어 보겠습니다. 훌륭한 애국자님들 얼굴을 좀 보이게 좀 해주시면 좋고요. 비밀이 아니면은 얼굴을 드러내기 싫은 분들은 드러내지 마시고 이렇게 애국자분들이 다 이게 오늘 법정에까지 다 들어가셔서 방청을 하시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의 문제는 뭐냐.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할 때 QR코드가 같이 인쇄돼 나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 QR코드가 그 선거인이 투표한 내용과 함께 그대로 개표장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기표 내용과 QR코드가 동시에 인쇄되어 있는 투표용지가 개표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 QR코드가 과연 이제 발급될 때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냐 없냐. 원래 정상적인 만약에 디지털 선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한다면요, QR코드 발급 시스템하고 투표용지가 나오는 시스템하고 그리고 그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은 전혀 별개로 운영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별개 운영되지 않으면 그 선거인의 개인정보와 QR코드는 같은 컴퓨터에서 처리된다. 같은 컴퓨터, 같은 프로그램에서 처리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비밀투표 침해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셨죠? 네.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하신 상태입니까? 변호사가 있죠, 지금. 옆에 아까 여성분이? 변론을 했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사실조회 신청으로 네.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하라 했는데 현재 이 2심 재판부도 프로그램 확인 안 하고 판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이 판사들은 이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무식해요. 네.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소스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프로그램 확인 안 하고 판단해요? 판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럼 1심하고 자기네 전문 분야도 아니에요. 다를 바가 없네요. 1심.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떤 의도가 보이냐? 뭔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정치권의 입맛대로 저를 유죄로 가거나 아니면 저를 무죄로 하겠다 그런 의사로 보이는데 무죄로 하지 않고 저를 그대로 유죄로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해바라기예요. 권력 해바라기. 네. 법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네요. 그럼 김재홍 회장이 무죄가 되면은 사전선거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전선거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는 여러분들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전선거 국회에서 법 바꿔라 하지 마시고 이 선거에서 올바른 판결을 하라 하는 것이 사전선거를 없애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우리 지름길이에요. 저 자유한국당에서 잘 들어야 되겠네요. 잘 자유한국당 들어서 기대하지 마시라니까 왜 자꾸 자유한국당을 공격하십니까? 네. 자, 그럼 오늘요. 아까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한 내용을 네.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 말씀하시죠.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이 내용들이에요. 아, 네. 예, 그래요.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다른 것도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네,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요거 설명 잠깐 드리면요. 네. 이게 이제 사전선거가 치러진 5구 보궐대선과 네. 6.13 지방선거의 결과인데 어떻게 나왔는지 보십시오. 자, 한 당이, 특정 한 당이 서울구청장의 경우 96%를 차지하게 되고 네. 또 경기도의 도의원은 99%를 차지했습니다. 99%. 이게 되겠어요? 자, 이거는 이게. 자 90% 이상이 한쪽 당으로 나온다는 것은 저 북한의 공산주의. 노동당의 결과예요. 맞아요. 노동당. 북한이나 하는 이 지금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노동당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네. 무엇에 이렇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이게 사전선거의 결과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더불어당이 맞습니다. 경기도 지역구 도의원이 130대 1, 더불어당이 99%를 차지했습니다. 서울구청장이 24대 1, 더불어당 96%, 사전투표 용지.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네. 자, 이런 결과가 불과 1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길거리에 나가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의 지지율이 26%? 네, 평균 26.7%밖에 안 나와요. 네. 약 3,000명 이상을 조사했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의 지지율이 30%를 넘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동안 국민의 민심이 갑자기 바뀌었나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자,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걸 잘 주목하십시오. 지금 선거 결과입니다. 이게 지난번 6.13 지방선거죠. 지방선거에서 서울구청장이 24명이 더불어당이 됐고 한석이 자유한국당인가요? 자유한국당 됐고 네, 지역구에. 경기도 지역구에서는 도의원이 130명이 됐고 더불어당이 그 다음에 1명은 자유한국당인가요? 네. 아,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요 24석 중 25석 중에서 한 석만 건지고 전부 24석을 더불어당으로 다 뺏겼습니다. 네. 경기도 지역구 도의원이 131석인데 130석을 더불어당이 가져가고 한 석을 자유한국당이 가져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자유한국당은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소송에 있어서 이게 제가 고소당할 때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데 QR코드와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제 고소가 된 겁니다. 선관위로부터. 근데 선관위가 답변을 보내왔죠. 프로그램 네. 소스를 공개하지 못하는 답변.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이 소스는 프로그램 소스는 만약에 공개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네. 선거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된답니다. 네. 고소할 때는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데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법을 위반했다는 거, 위계사슬이라는 것이고, 그 앞뒤가 안 맞네.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하라고 했더니 공개 못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선거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는 거예요. 그 앞뒤가 안 맞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
가더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